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의원님은 법사위 회의하고 있는데 지금 날아오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법사위 언론중재법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중재법까지는 안 갔고요. 네. 지금 오늘 그 일정 자체가 계속 여야가 이제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있다 보니까 예. 원래 이제 10시쯤 열리려고 하다가 11시에 이제 법사위 소위가 열렸고요. 예. 그래서 2시 20분부터 2시 반부터 열리기로 했는데 2시 반에 서로 이 야당에서는 이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네. 다른 법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서로 이제 협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제 언론중재법은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 3시 넘어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당에서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 신청을 하다가 네. 이러다가 이제 밤샐 것 같다. 본격적인 논의도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소위원장 선출권하고 2020년 회계연도 결산하고 예비비 출처 승인의 건과 관련된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고위법이라고 하죠. 이제 법사위 관련된 법안 처리하고 지금 이제 쟁점이 됐던 타입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국회법이라든가 지금 의료법 관련된 부분 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그 법안, 그다음 사립학교법 야당에서 상당히 좀 치열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할 일이 참 많군요.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특히 이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그 법사위 전체회의 회의장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네. 최영두 의원께서 언론중재법 관련돼서 계속 맨 앞에서 얘기하시는 게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법안심사 소위였고 또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들어갔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제가 이 논의 과정을 제일 잘 지켜봤기 때문에 이 쟁점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당이 굳이 우리 당만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빼고 사실 전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언론 단체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보수 진보 언론을 망라한 언론 단체들, 심지어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에서도 지금 그 언론중재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게 징벌적 손배소인데 네. 징벌 손배소를 가기 위한 그 특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 중과실 추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게 이제 전가시켰다 이런 대목인데 그걸 민변에서는 가장 큰 위헌적인 법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적인 지금 우려가 높기 때문에 민주당도 여기서 최영두 의원님, 네네. 언론 개혁은 해야죠. 언론 개혁은 해야 되는데. 자, 언론 개혁은 해야 하는데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언론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텐데 왜 이 언론중재법은 안 됩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언론이라 할 때 언론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참 막연합니다. 제가 처음 기자 생활 시작할 때 90년이었는데 그때 종합일간지 10개였습니다. 네. 10개. 9개, 10개 그랬는데 이제 지금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지금 등록 인터넷 신문까지 해서 매체가요. 한 2, 3만 개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언론의 경계 그리고 이제는 컨텐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언론사보다도요. 우리 주진우 라이브 있지만 주진우 앵커가 나가서 혼자 하면은 그게 더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언론 환경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크고 작은 매체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온갖 왜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허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런 뉴스 가짜 뉴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지금 최영두 의원님이 얘기를 잘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는 이제 관점에서 바라보다가 실제 언론의 환경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디지털 이제 환경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일단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 법 자체가 피해 구제법 아니겠습니까?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 구제법인데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 그러면 다 출발할 거냐?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일대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취지에 대한 얘기는 워낙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차치하더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지금 출발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단초가 되고 이제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언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과유불급이고 교각사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환경의 변화 때문에 어떻게 허위와 가짜 뉴스와 진실 뉴스를 구분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세계적 고민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법은 지금 그중에서 특별하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언론의 또 큰 기능 중에 하나는 단순 사실 보도가 아닙니다. 가십을 전하는 게 언론의 본연의 기능은 아니고요.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가려주는 것이고 팩트 체크가 제일 중요하겠죠. 또 하나는 권력 비판입니다. 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아주 무도한 법으로 해서 너무 지나친 나머지 이제 큰 언론사에서 이제는 우리 주진우 앵커도 그렇지만 이 권력 비판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부 제보로 시작되죠. 그러게 되면은 추적 보도가 들어가고 하는데 많이 당해보셨겠지만 손배소도 들어오고 형사 고소도 들어옵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제 우리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구동력이었는데 이건 지금 사실은 말이 5배 손배소라는 거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손배소 일부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또 3배고요. 언론을 징벌적 손배로 한 나라가 없습니다. 법으로 한 나라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계 없는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제일 걱정은 언론사들이 이제 내부 제보에 의해서 어떤 아주 권력자 비리나 내로남불을 추적 보도할 때 이런 무지막지한 앞으로 5배 손배소 그리고 지금 이게 손배를 낼 때요. 그 비례가 경제적 피해, 경제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언론사의 매출액 사회적 영향력에 비례했습니다. 그러려면 그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규모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 될 경우에 과연 그거를 감당할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있겠느냐라는 걱정이 큰 거죠.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지금 얘기한 것처럼 권력 비판에 대한 기능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비판을 했을 때 내부 정보라는 것도 언론사에 오게 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팩트 체크를 해서 보도하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이번에 쭉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이 법률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여야 이제 쟁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당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상당히 대폭적으로 수용했더군요. 언론 중재법과 관련해서 이제 정치 경제 권력에 해당하는 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라는 내용을 삭제했다라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허위 조작 보도 입증을 원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하게 했다라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의 의견을 또 받아들였습니다. 언론사 매출 기준을 이제 삭제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고의 중과실 추정과 관련해서 4가지로 제안해서 실질적인 타당성과 일관성을 보장했다는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사실은 민변하고 우리 진보적인 법률가 단체 시민단체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여기서 질문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실효성이 조금 아까 보면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또 정치인들 뭐 기업인들은 여기서 제외됐고요. 그리고 몇 가지가 빠졌어요. 야당이 주장하는 게 빠져서 언론 개혁에 큰 실효성이 없는 법안인데 왜 이렇게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언론 개혁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부터 제가 처음에 설명을 이 방송에서도 많이 드렸는데 지금 민주화 이후에서 가장 그 권력기관 된 것이 이제 검찰하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이 등장이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도적 기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서 나왔던 거고 그러면 이 법을 만들 때 여야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당 안에 안이 나와 있고 야당 안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언론개혁의 초석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수용해서 이걸 출발을 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언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만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유튜브 이런 거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가 지금 단계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 법을 기반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말씀시켜서는 아니고 이게 이제 문제 이런 겁니다. 뺐다니 전혀 뺀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실까요? 자, 우리가 권력 실체라 그러면 권력 실체는 그냥 흑개비 장관도 또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주진우 앵커 잘 아시는 비선 실체 그 사람들 무슨 공직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그 몸통, 기틀이 아니라 몸통, 전직일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이루고 있는 소송들이요.
예, 근데 조국 전 장관 소송 보십시다. 지금 그 우종창이라고 울간조선 기자 구속됐습니다. 네. 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로 1억 손배소를 또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장관도 딱 옷 벗으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재임 중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전직 장관이나 전직 고위공직자가 이걸 악용해서 이제는 내 과거에 대해서 자꾸 캐려고 그러지 마. 너 한 10억, 한 20억 정도 너 집에 재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10억 손배 내가 청구한다.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게 옛날에 용기 있게 내가 감옥으로 몸으로 떼우겠다. 내가 취재원 보호하겠다. 이런 수준이 안 됩니다. 그때. 최영두 의원은 기자 시절에 너 소송한다. 너 소송할게. 너 감옥에 보낼 거야. 그래도 기사 쓰셨잖아요. 썼는데 돈이 안 걸렸거든 그때는. 아니 돈 걸지 아니 돈이 그래도 그 당시는 뭐 1억 정도라고 하지만 회사에서 모금도 해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손배가 저 모수가 확 달라졌습니다. 언론의 뭐 매출액 대비 언론의 사회 영향력 대비 여기에 5배 하면은요. 이게 1억하고 10억하고 그게 달라집니다. 이 내 때문에 나는 몸으로 뭐 때울 수가 있는데 내 가족의 재산이 압류당할지도 모른다는 거. 우리 회사의 많은 재산이 손실이 매출에 별로 이득도 없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언론사 동료들 우리 회사 그 고통에 대해서 그런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주당이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징벌적 손배 이거 없는 제도고요. 아니 지금 그 기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조항도 좀 삭제했어요. 아니 그거는 진짜 우리 저 그 왜 삭제했겠습니까? 현실과 다르게 삭제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렇진 않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가짜 뉴스, 이 허위 악의적인 보도,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피해 구제 방법은 또 뭡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논의를 했고요. 첫 번째 언론 중재 기능, 신속한 허위 사실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언론 중재위원회에 내고 또는 이걸 내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절차와 그 방법을 아주 간이하게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간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이걸 넘어서서 이제 정통 미디어들이 권력 비판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정치인들의 입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가짜 뉴스가요. 정치인들의 입으로 나오고 이걸 받아쓰기 하는 언론에서 이제 전파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설명을 그래서 드리고요. 그걸 할 때 저는 언론사들이 앞으로는요. 정치인의 말하는 거 특히나 그 공인들 선출된 가장 고위공직자들이 말하는 것들은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언론이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언론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최영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사실 민주주의와 이제 우리 자유주의의 기본적 역사가 뭐냐면 개인의 기본권이에요. 네. 개인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을 만들고 그 테두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인권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이고 그동안의 민주주의라든가 자유주의 어떤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역시 보면은 언론도 어떤 기사를 쓰거나 악의적 보도에서 인권적 침해를 당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근본적 출발을 했다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정치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회장이라고 하는 이 토론장에서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한 겁니다. 야당의 의원이든 여당의 의원이든 어떤 얘기를 했을 경우에 언론에서 검증을 하고요. 또 정치인들끼리도 서로 검증을 해서 이것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 계속 팩트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언론 자체에서도 정론 보도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 팩트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언론의 취재 방식으로는 이 언론중재법에 해당되는 언론사는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거의 그렇죠. 없다고 봅니다. 언론이 기본에 충실했으면 지금 국민들한테 아니죠. 이렇게 질타받거나 이렇게 불신을 당하지도 물론 이제 않죠.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이 못된 뿔이 있죠. 못된 버릇도 있을 테고 그걸 고치려 그러면은 그러나 그 뿔을 잡으려고 사람은 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알 권리 그리고 언론의 비판 이걸 봉쇄해서는 되겠느냐는 게 걱정이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 주진영 그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권력자들 비리 같은 걸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 네, 소송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 소송 많이 당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10배 들어가고 네. 주진영 그 집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10억, 20억 때리겠다 하면. 저는 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뜯내고 다음에 이제 언론사에 있는 얄팍한 뭐 수익들 만나는 거 다 뜯내겠다고 협박을 하면은요. 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언론과 이 피해 당했다는 고위 권력자와의 이 소송전에서 네. 압도적인 그 이제 힘의 역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법원의 판결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도 고위공직자가 소송을 내면은 70%가 집니다. 지는데도 내요. 왜? 네.
내야지만이 이 기사 사람들이 더 추가 취재를 안 하고 추가 보도를 안 하니까. 기사를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제 입법화 과정들을 쭉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취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반대하는 논리를 보면은 부분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전체의 논리를 희석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이 언론에 의해서 침해받는 사람도 상당히 많더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답을 내놓지 않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부분적인 걸 가지고 이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은 저는 잘못됐다. 아니 근데 그 그리고 또 하나가 접근 방법이 뭐냐면 잘못됐으면 전 세계가 잘못된 겁니까? 전 세계 언론 단체들이 지금 이 문제에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건 이 법 자체를 만들면서 언론 환경에 대한 어떤 조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그 열망은 좀 큽니다. 언론이 좀 제대로 좀 보도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문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실님께서 가짜뉴스 가짜뉴스 안 쓰고 팩트체크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벌써 벌금 걱정을 하는지 걱정하시는지 얘기하셨고 0545님께서는 그게 이런 뉴스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폐해하고 다음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진짜 언론의 핵심 기능, 진짜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막을지 모른다는 것이고 고쳐야 되는 것은 무책임한 그런 행태들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네. 0545님께서 언론중재법은 민사소송이라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데 왜 정부가 재갈 물린다고 하나요?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판례로 합니다. 근데 이 법에 무슨 상한을 얼마로 한다, 5배로 한다 이런 법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 사건마다 다르거든요.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내일 본회의 올라갑니까? 언론중재법?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내일 지금 오늘 이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이 좀 율사들이시니까 네. 이 법의 위헌성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일은 저희들은 민주당의 양식에 호소할 겁니다. 네. 정말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는 않은지 우리가 언론의 폐해를 고친다는 거하고 우리가 언론에서 장려해야 될 가장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수 있었다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좀 호소해서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어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 또 다른 핫 이슈입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무조건 민주당보단 더 엄격하게 이렇게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조치 이 징계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영두 의원님? 자, 이거는 이제 우선에 우리로서는 물러설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보다 이게 못하게 되면은 네. 비난을 살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당의 통보안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사안을 보면은요, 민주당 같은 경우 12명, 똑같은 12명이라고 그랬는데 숫자를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면은 당시에 개발 정보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농지법이 지금 6명이 있는데 이 농지법에 대해서는 우상호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경찰 조사를 가보니까 내사가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스스로가 탈당 권유를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 사례마다 다 분석해서 우리 소명을 받았는데 일단 그 소명상으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다했고 이 역시도 언론의 추가 검증이라든가 특수본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더 강한 처벌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권익위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자발적이보다 끌려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동안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마지못해 해서 왔는데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 이준석 대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보다 더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 제명이라든가 출당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오늘 이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12명인데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1건, 편법증여 세금 탈루 2건, 그다음에 토지보상법이라든가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5건, 농지법 위반 6건이거든요. 저희가 민주당에서 국민권익위에서 했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공격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은 단순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의석 비율로 봤을 때 한 2배 가까운데 지금 보면 12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12명. 민주당도 네, 네. 12명, 국민의힘도 12명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봤을 때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왔다.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조치에 취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실 때 보면 얄미워 죽겠어. 그러니까 왜 얄미워요? 점잖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사실 점잖게 이거 예전에 전수조사 했을 때 엄청 전수조사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전수조사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데가 네. 원래 이 국민의 억울한 사연들하고 이 부정청탁법 이런 사건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0명이 전수조사를 하기는 좀 적은 기관이니 우리가 이 감사원에 같이 청구를 하자. 다음에 또 아니면은 그 검찰도 수사권이 없다 그래요. 수사권을 뺏어가고 최근에. 그러면은 국회에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예컨대 무슨 청렴위원회, 국회 청렴위원회를 외부 기관으로 만들어서 그 감사원이고 파견받아서 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국민권익위에서 하겠다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해봐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 나와가지고 지금 12명을 했는데 탈당 거부하고 2명만 겨우 비례대표 2명만 출당하고 사실상 지금 아무도 저거 탈당 안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요? 예. 탈당 근유만 했었고 탈당 받아들인다 했는데 실제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저는 또 이거 또 비난하기 어려운 것이 우상호 의원 사건 보면은 무슨 내막인지 모르지만 또 경찰에 수사를 했는데 내사 종결이 됐습니다. 네, 뭐 무혐의 나왔죠. 그런데 그게 이제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게 아니라 뭐 저 공소시효가 종결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실이 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이거 어차피 한 번 더 지금 걸러져야 됩니다. 아니, 앞으로. 당시에 우리 민당 권익위에서 조사한 내용 보면 정말 국민의힘에서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맹렬히 비판 공격해서 실제 우리 당이 그 당시 지지율만 봐도 엄청나게 그냥 그 반영이 돼서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아니 뭐 여러 가지 LH 공사 때문에 시작됐죠. 여러 가지 다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 LH 제가 좀 공사와 설명을 좀 관련된 드리면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세금 탈루 의혹 같은 경우도 그렇고 농지법 위반 같은 경우도요. 야당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경찰 특수본에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이거 뭐 어떻게 옹호하겠습니까? 이제 국민 눈높이에 딱 맞춰서 다 똑같이 해야죠. 그런데 최고위에서 결정을 내렸나요? 이 사안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제 소명을 다 들었습니다. 이분들한테 소명을 듣고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또 전철형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뭐 12명 비례대표 2명만 이제 뭡니까 제명했죠. 비례대표는 제명. 제명했죠. 네, 나머지는 다 제명해서 이제 탈당권이었습니다. 원직을 살려줬죠. 그런데 그 근현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한무경 의원이 이제 지금 제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나요? 예, 그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그리고 나머지 탈당 근절을 했습니다. 했고 본인의 소명을 미루어서 이거 지금 탈당 근절까지 아니라는 것은 어차피 특수본수가 남아 있으니까 일단 현 상태로 그 본인 소명을 받아들이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도 국민의힘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했는지. 그리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니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거고 어물쩍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어느 당이 많은가 보다. 두 당 어떻게 처리했나 이걸 볼 텐데. 이걸 볼 텐데 왜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출당 권유 이런 거라도 좀 세게 해야지. 출당 권유 있었어요. 몇 명은 있었고 절반은 남았잖아요. 예, 소명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탈당 근유에 전부 남아 있습니다. 2명은 그 비례대표만 제명이라고 해서 탈당시켜 가지고 이제 의원직을 유지하게 해줬고. 예. 자, 홍준표 후보가 대권 주자들도 다 부동산 검증받자 이렇게 합니다. 최재형 후보 바로 화답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민의 높이가 높아져 있는데 그걸 안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여야다 해야죠. 네. 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지금 뭐 이미 다 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뭐 최 의원님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예를 들면 뭐 광역단체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이런 경우는 부동산 관련된 모든 부분을 사실 다 신고하고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하면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야당의 후보가 됐든 또 언론이 됐든 시민단체가 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어쨌든 그 후보에 대한 어떤 검증하는 단체들이
이 부동산이라든가 이 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걸 조사하기 때문에 예. 투명화됐고요. 근데 처음 진입하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아직 공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죠. 검증하겠죠? 검증해야죠. 검증 안 하고 네. 넘어갈 수 있습니까? 다 네. 그리고 뭐 어차피 후보 등록할 때 재산 신고를 돼 있죠. 우리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할 때도 예. 신고 다 했죠. 예. 예, 그럼요. 그럼요. 예, 신고가 돼 이제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하고 실제 당선된 이후에 또 그 재산 신고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대조를 해서 네. 왜 이게 누락됐는지 또 소명을 해야 돼요. 물론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 그 뭐 사실은 재산뿐 아니라 재산 공개가 돼 있다고. 범죄 혐의 수사받았던 상황, 형수에 요구했던 거, 새로운 녹취 거기서 또 파일 뭐 그게 이런 거 뭐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참 이게 뭐 어떻게 튈지 최 모릅니다. 의원님이 오늘 제가 한 얘기가 마음이 아팠는지 또 한마디 하시네요. 마지막 한 말씀을 하고 가시네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복지 그 통과하고 지금 저기 법사위에 와 있습니까? 법사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 법사위에 지금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수술실 CCTV는 설치해야 된다. 국민들이 다 좀 이게 그 찬성에 지금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영도 의원님.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가 CCTV 이게 이제 난 당사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의사협회인데 네. 의사협회에서 지금 코로나 사실 이거 저 방역에 제일 최전선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다음 과연 이제 이런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니까 물론 이제 일부의 부적절한 것 때문에 시작된 사건이죠. 네. 또 그건 뭐 어떻게 제어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이러면 이제 수술이 우리나라에 몇 건이나 이루어지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그 수술에서 이제 그 노감 녹취된다는 게 과연 의사들 입장에서 그것이 그 진료 그 수술할 때 있어서 어떤 심리적 압박이 되겠느냐. 근데 이게 불필요한 동작으로 보여가지고 이게 혹시 의료 사고나 의료처럼 뭐가 비치지 않을까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은 안 하려고 그러겠죠. 이제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그것도 있고 의사협회 이야기인데 또 하나는 이걸 이제 전부 민간 의료기관이 보관하고 업무하고 있는데 그 수술하는 내밀한 기록들 동영상 같은 걸 어떻게 나중에 관리하느냐.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 생길 테고. 음성은 녹취도 안 되고 환자 동의 후에 녹화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게 항상 관점을 뭐냐면 아까 저 언론중재법도 그렇고 공급자가 아니에요. 수요자라고 하는 국민인 겁니다. 이 언론중재법도 그렇고 이 CCTV 설치법 같은 경우도 의사의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이게 답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CCTV 설치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겁니다. 네. 언론중재법도 많은 국민들이 좀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언론중재법하고는 다르죠. 언론중재법 다르면 언론중재법이 뭐 53% 국민이 한 차례 500명 여론조사에서 53% 찬성했다는데 그럼 매주 조사하는 대통령 여론 직무평가에서 60% 반대하면 대통령 직무 정지시켜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아니 그런 아니 말을 하되 어떻게 이런 입법을 갖다가 여론조사를 합니까? 여론조사라는 측면 국민들이 왜 이것을 뭐냐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본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그 네. 의견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태웅님께서 수기 시간 가지시고요.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시죠. 이렇게 맞습니다.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코로나로 급한 민생 현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민주당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1402님께서 언론사 벌금 걱정 마시고 가짜뉴스로 피해받는 국민들을 좀 걱정해 주세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겠습니다. 더욱더. 네. 아무튼 내일 본회의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 보기에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두 분 더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